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 초보 탈출 하고 싶으시죠? 자, 제가 그 탈출을 잘 할 수 있게끔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중국어 첫걸음 공부를 해볼 텐데요. 사실 중국어 처음 딱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우와, 저 한어 병음이 뭐지? 성조가 뭐지? 한자는 언제 외우지?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중국어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어요. 처음에 조금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장벽만 넘으면 여러분께서 정말 중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어 병음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 발음,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읽는지 그 발음 기호라고 하죠. 그걸 배우시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성조라고 높낮이. 그걸 배우시는 게 이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어의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어랑 약간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사라고 말하죠. 그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품사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음에 해당되는 발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자음에 해당되는 발음까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 2강은 여러분께 어떤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시간이고요. 자, 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볼 겁니다. 사실 1, 2강 속에서 우리가 발음을 완벽하게 외운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께서 듣고 싶을 때 얼마든지 반복을 해서 다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1, 2강 발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외우시고 또 연습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문장 속에서 그 한어 병음 그리고 성조까지 합쳐서 잘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산만 잘 넘으면 우리가 새로운 중국이 보일 거고 새로운 중국이 열릴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1강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아, 중국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개 문장이 있는데, 위에는 한국어고 밑에는 중국어예요. 그런데 보시면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어는 우리랑 문형, 어순이 좀 달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좀 중시하는 그런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사실 앞으로 나오겠죠. 내가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어디를 가요? 중국을 가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 가야지만 친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我去中国 중국에 가다라는 뜻이고 가다 중국에 가다 중국에 가야 친구를 만납니다 라는 어순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중국어는 약간 요런 어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밥을 먹습니다. 나는 목적어 주어 그리고 밥을 이라는 목적어 그리고 뒤에 먹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어에서는 나는 먹습니다. 그렇죠? 밥을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어는 어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구나.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그런 문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뒤에 바로 볼게요. 중국어의 품사인데요. 되게 많다. 네,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중국어는 12가지의 품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 명사 알고 있죠? 뭐 책, 그쵸? 뭐 책, TV,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다 핸드폰 이런 게 다 명사잖아요. 그리고 뭐 대명사 같은 경우는 나, 그녀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똑같죠? 동사 뭐 역시나 여러분들 알고 계신 먹다, 보다, 가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조동사가 나왔는데 조동사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중국어 표현에서 나는 중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가다라는 동사와 그거를 보조해주는 조동사, 보조동사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게 같이 쓰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동사고요. 뭐 형용사는 뭐 예쁘다, 바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거고 수사 다 알고 있어요. 뭐 첫째, 둘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런 수사. 양사 같은 경우는요. 중국어에서는 양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한 개 할 때 개, 한 권 할 때 권, 그쵸? 뭐 한 마리 할 때 마리 이런 것들이 바로 양사입니다. 그래서 양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아주 굉장히 진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전치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개사라고 해요. 중국어에서는 여기 보시면 찌에츠라고 해서 개사라고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자. 영어의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어디어디에게,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뭐 나에게, 너에게, 뭐 학교에서, 뭐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에서, 에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바로 전치사, 개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뭐겠어요?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연결해주는 그런 그걸 바로 접속사라고 하고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말 끝에 와서 뭐뭐한 적이 있다. 뭐 나는 가본 적이 있어요. 나는 뭐뭐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과거 형태라든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든지 뭐뭐 할래? 이런 식으로 어떤 청유문의 문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성어는 말 그대로 의성어예요. 하하하하, 졸졸졸졸, 뭐 땡땡땡땡 이런 것들. 그리고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하는 문장. 와, 하하, 뭐 와 또 뭐 있죠? 와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럼 감탄하는 문장.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중국어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가 나눠진다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좀 낯선 것들, 이런 거는 뭐 중국어에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문장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되어 있다. 우리랑 가장 다른 것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와 그쵸? 뭐 뒤에 이렇게 명사.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공부하다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중국어는 뭐가 나와요? 쉬에 공부하는 겁니다. 뭐예요? 한유, 중국어를요. 그래서 요 순서가.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대명사가 되죠. 我. 근데 여기는 내 친구가 주어가 됐어요. 我朋友, 내 친구가 想, 뭐뭐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동사예요. 이게 쉬에가 공부하다잖아요. 이게 동사인데 여기 앞에 붙어서 공부하고 싶다. 그쵸?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我朋友, 내 친구는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하오라는 보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마스터하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결과 보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중국어 공부를 마스터를 하고 싶어요. 잘 끝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잘 끝내고 싶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품사, 우리가 아까 말한 대명사, 명사, 조동사,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올 것들, 문장 성분들, 뭐 주어다, 서술어다, 목적어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뭐 동사 자리 서술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동사,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어떤 구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중국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인데 중국어에서는 나는 공부합니다. 중국어. 我学汉语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거 다 삭삭삭 지우고 我学汉语 나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 순서구나 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중국어의 발음 구조인데요. 우리가 중국어, 한국어랑 가장 다른 점이 뭐죠? 한어 병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어 병음, 그리고 성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어 병음이라는 게 그 운모와 성모, 성조를 다 합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운모, 성모라는 게 있습니다. 한어 병음. 그래서 뭐냐? 중국어가 발음을 할 수 있게끔 발음 기호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모라고 해당되는 것은 모음이에요. 그리고 성모에 해당하는 것은 자음. 그리고 성조에 해당하는 것이 그 인토네이션, 높낮이를 표시하는 그게 바로 성조예요. 이게 딱 합쳐져가지고 중국어의 발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하기 전에 뭘 배워야겠어요? 자음은 어떻게 읽는지, 모음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이 성조라는 그 높낮이가 4개가 있다던데 그걸 어떻게 읽는지,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거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영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알파벳이랑 읽는 게 완전히 똑같다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국어는 중국어 나름대로의 발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국어 나름대로의 발음, 우리가 자주 틀리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발음들이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걸 어떻게 읽는지를 연습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바로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 발음도 이거는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건데 그건 아니네 라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야 뭐 언어에 또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읽는 그 방법들. 그래서 자음이랑 모음 요거 읽는 방법이랑 성조 4개의 성조가 있다는데 그 성조를 어떻게 읽는지를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우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알파벳 어떻게 읽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갔고요. 외국인들도 우리 한글 그쵸? 가나다라 바바사 자음 모음 그거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거 어떻게 읽는지 외우고 시작하시면 중국어의 장벽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 번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성모,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건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뒤에 오로 발음을 해요. 오, 근데 여기 그냥 오 이게 아니라 오라는 발음, 오 입모양에서 어라는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모양은 오인데 발음을 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뿌잖아요. 뿌, 비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읽으시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뽀 이렇게 읽어요. 오 모양에서 어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야 라고 생각하는 뽀라고 읽은 거야 뻐라고 읽은 거에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모양은 오인데 입모양은 뽀의 입모양을 하고 있는데 발음은 뻐라고 하시면 돼요. 뽀 그러니까 약간 뽀의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뽀 비읍은 그렇게 뽀 발음이 됩니다. 이건 뭐겠어요? 포 그렇죠? 이거는 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읍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 이거는 F 발음이니까 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읍, 피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B에 흔히 나오는 그리고 P라고 생각하는 M이라고 생각하는 F라고 생각하는 그 발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 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이거는 저희가 부단히도 따라 해야지만 여러분께서 익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느낌이 이게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운모, 모음 읽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이가 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읽어요. 근데 이것도 입모양은 인데 발음은 어라고 읽는 거니까 의어의 느낌이 나는 거죠. 의어. 왜냐면 입모양은 으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음은 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목젖에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득음한다는 느낌으로 목젖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르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약간 혀 끝으로 이렇게 이를 아랫니를 이렇게 쳐준다고 르 네, 윗입술, 그러니까 여기 입천장 있는 데 있잖아요. 윗잇몸 여기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트, 느, 러 하시면서 혀가 이렇게 닿는 거예요. 위 입 천장 있는데. 뜨, 밀어요. 트, 느, 러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와 T와 N과 L의 발음 그대로 나오죠. 뜨, 트, 느, 르 라는 느낌이죠.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는 별로 어렵게 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더 있어요. G가 끄, 끄, 크, 크, 흐, 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목구멍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득음하다 생각하시고 끄, 끄, 약간 목이 튀어나가지 않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끄, 크, 흐. 저 옛날에 과외할 때 학생들이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이상하대요. 네, 뭔가 자기가 되게 흉해 보인다면서 싫어했는데 여러분은 동영상 강의니까 뭐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마음껏 따라하세요. 네. 끄, 크, 흐. 여기서 뭔가 끌어올린다. 여기서 목젖인데 나온다 생각하시고 끄.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입 앞에서 여기서 오물오물 꺼, 커, 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하면 꺼, 커, 허. 우리는 앞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끄, 크, 흐. 여기가 약간 울려야 돼요. 끄, 크, 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얘네 두 개 때문이에요. 방금까지는 사실 뭐 끄, 크, 흐 예상했던 발음이 나왔어요. 그죠? G나 K나 H에서 뭐 뽀포 모포 말할 것도 없죠. 뽀포 모포 이런 것도 뭐, 포, 모, 포 다 예상 가능한 비읍, 피읍, 미음, 뭐 F 발음까지도 해가지고 비슷한 느낌 나왔는데 자 Q와 X가 등장. QX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있느냐? 이거는 그냥 이 발음에서 지, 치, 시 이렇게 발음해 세는 느낌으로 지, 치, 시 이걸 발음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냥 Q와 X가 어떻게 읽는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치와 시로 읽는다. Q가 뭐로 읽는다? 치, 시, X가 뭐라고 읽는다? 시라고 읽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 완전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성공. 네. 왜냐면 다른 거는 그냥 얼추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는데 Q와 X 나오면서부터 약간 멘붕 오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오니까 Q와 X가 치와 시로 읽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찌, 치, 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야, 여기 발음 여기 이제 구멍 같은 곳이야. 구멍 같은.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부터 약간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발음은 없는 발음이니까. 자,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혀끝을 살짝 우리 보통 R 발음 하죠. 영어에 right 할 때 right 할 때 약간 꼬잖아요. 그 정도 꼬는 느낌에서 R은지를 이렇게 내려준다 해서 이렇게 줄 이런 식으로 줄 약간 이렇게 간지럽게 근데 혀는 약간만 꽂아 있는 R 발음 할 때 그 위치에서 밑으로 약간 이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못생긴 얼굴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래 그 입술이 르 발음, R 발음을 하는 그 위치. 우리가 평소에 영어 배울 때 right, 뭐 그쵸? R 발음도 뭐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R 발음을 할 때 red 할 때 이렇게 꼬잖아요. 그 정도 꼬는 정도 위치 생각하신 다음에 약간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이는 닫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와 동시에 이렇게 자꾸 내려가죠. 아랫 입술이. 그래서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가 다 붙은 것들은 이렇게 H가 붙은 애들은 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은 당연히 우리가 이미 너무 R의 발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R도 꼰다, F도 꼰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중국어에서 H가 들어간 애들을 다 꼬는 거예요. 자, 권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G가 붙은 거는 줄, C가 붙은 거는 출, S가 붙은 거는 슐이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너무 까지 올라가면 발음이 너무 둔탁해져서 살짝만 혀를 꽈서 그리고 아래로 이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살짝 말면서 뭐라 해야 되지? 입술이랑 이 턱을 아래로 좀 내민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아셨죠? 혀는 반드시 꼬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럼 아마 되실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사실 이 네 개 발음과 방금 전에 나온 Q와 X, 찌, 치, 시 할 때 그쵸? 찌, 치, 시, 치, 시 요 발음과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다 하고 저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쯔, 츠, 스인데요. 아 여기서는 SH가 빠졌어요. 그쵸? H가 빠졌어요. H가. 네, H가 빠지면 그냥 담백하게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혀끝을 위아래로 이렇게 쯔, 츠, 스 이게 약간 뭐 발음 세듯이 쯔, 츠, 스, 츠, 츠, 츠. 우리도 츠, 츠. 이건 내가 뭐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츠, 츠. 이런 거 하잖아요. 나만 하나? 예. 츠, 츠. 할 때 그 츠, 츠. 하는 그 느낌으로 쯔, 츠, 스, 쯔, 츠, 스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쯔, 츠, 스 얘는 꼬지 않아요. 그죠? 없잖아요. H가. 그래서 쯔, 츠, 스고 H가 들어가면 쯔, 츠,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모 이제 자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쫙 다시 한번 보시고 Q와 X 발음 어떻게 난다고 했죠? 치, 시로 나고 쯔, 츠, 시, 르 그리고 쯔, 츠, 스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읽는구나 라는 거 좀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되뇌이시면 아마 뒤에 이제 음모랑 같이 합쳐서 읽으면 아 중국어 발음 이렇게 읽는구나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발음, 이제 성모까지 자음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음모, 이제 우리가 모음이 붙어야지 이제 자음이랑 함께 돼서 우리도 기역과 아가 붙어야 가가 되는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음을 배웠으니까 모음을 통해서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성조 많이 들어보셨죠? 사성, 성조는 어떻게 읽는지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